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지난번 영상과 이어서 컨볼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컨볼루션의 계산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었죠. 그런데 왜 저희가 이 컨볼루션을 사용할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풋 데이터로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 기존의 MLP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림의 경우 인풋 디멘전의 그 픽셀들로 이루어진 그 디멘전의 크기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MLP 방식을 쓰게 되면은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너무도 많다고 했죠. 그런데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필터에 있는 그런 웨이트들만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수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세 가지 예시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fully connected고 두 번째는 locally connected고 세 번째는 컨볼루션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가 가로, 세로 사이즈가 1000x10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총 100만 개의 픽셀로 되어 있는 이미지네요. 이 100만 개의 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이 100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제가 fully connected 방식을 적용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이 100만일 때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첫 번째 레이어의 히든 나드의 숫자가 만약에 너무 작아지면은 정보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나드의 수를 적당히 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드의 숫자를 저희가 10,000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제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fully connected를 사용하게 되면은 총 커넥션이 100억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가 100억 개의 파라미터를 저희가 학습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레이어 한 번에서의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인 거예요. 이번엔 저희가 locally connected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풋 전체의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fully connected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조각을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희가 윈도우 사이즈를 여기 특별히 로컬 윈도우 사이즈를 10x10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가로 세로가 10 정도가 되는 사이즈의 이미지들로 이 전체 이미지를 자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자르게 되면은 이 안에는 이런 윈도우가 총 몇 개 들어있는 거죠? 가로로 100개, 또 세로로 100개가 있기 때문에 총 이런 윈도우는 10,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10,000개의 윈도우로 자른 다음에 각각 윈도우에 대해서 저희가 fully connected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각각의 윈도우들이 사이즈가 10x10이기 때문에 이 다음 레이어에서 그래서 각 윈도우마다 히든 나드가 10개인 그런 레이어로 저희가 적용을 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 윈도우 하나에 대해서 총 1000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윈도우가 저희가 총 10,000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어떻게 되는 거죠? 1000만 개의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커널 사이즈가 10x10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3x3이나 5x5 훨씬 더 작은 숫자를 사용하는데 이번 예에서는 저희가 좀 크게 잡고
10 by 10 커널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버션 같은 경우는 이런 필터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필터를 사용해야만이 다양한 피처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개의 필터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00개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터가 100개가 있기 때문에 토탈 저희는 10,000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필터 하나로 이것을 한 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면서 계산량은 적지는 않습니다. 이 전체를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 자체로만 보면은 앞에 있는 방법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죠. 또 하나 컨볼루션의 장점은 어떻게 되나요? 파라미터를 계산을 할 때 저희는 이 두 값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지 사이즈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파라미터 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면 계산해야 될 양은 많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의 숫자는 이미지의 사이즈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컨볼루션이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MLP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컨볼루션을 적용을 할 때 그 커널의 사이즈가 이렇게 있죠. 3x3 커널 쓸 수도 있고 7x7 커널을 쓸 수도 있는데 이 커널 사이즈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커널의 사이즈를 정할까요? 커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저희는 더 넓은 면적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리셉티브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셉티브 필드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컨버션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인풋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히든 레이어, 두 번째 히든 레이어, 그리고 세 번째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3x3 커널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3x3 3x3 커널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마지막에서 하나의 픽셀 값 있죠. 이 픽셀 값은 바로 이전 레이어에서 몇 개의 픽셀들에 있는 값들이 이 한 점으로 오게 되나요? 3x3 사이즈의 값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이 실제로는 이 한 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3x3은 그 앞에서는 얼마 사이즈의 픽셀 값들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될까요? 실제로는 5x5 사이즈의 값들이 이 안에 들어오겠죠? 그럼 이번엔 인풋 이미지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인풋 이미지에서는 7x7 사이즈의 픽셀 값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값은 인풋 데이터에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퓨처를 찾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저희가 이것들을 리셉티브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 번째 레이어에서 만약에 이 값은 두 번째 레이어에서 여기 있는 값들의 정보가 합쳐진 거죠. 한 번 더 내려가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여기 있는 값들의 정보가 합쳐진 거고, 더 나아가서 인풋 레이어에서는 여기에 있는 값들이 합쳐져서 그것이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여기에 있는 값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3x3 커널 사이즈를 가지고 세 번의 컨버션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는 인풋 데이터에 7x7인 이 픽셀들 값이 하나의 픽셀 값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저희가 바로 7x7 커널을 갖는 싱글 컨볼루션을 적용해도 결국은 저희가 같은 사이즈의 리셉티브 필드를 갖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 경우에는 3x3 컨볼루션을 3번 사용할지 7x7 컨볼루션 한 번 사용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제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가 둘 중 하나 중에 적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유리하겠죠? 또 계산해야 될 양이 적은 것이 유리하겠죠?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non 리니어리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non 리니어리티, 즉 액티베이션 펑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간단한 모델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 인풋 채널의 사이즈가 높이가 H, 넓이가 W, 그리고 채널의 숫자가 F라고 하겠습니다. height, width, 그리고 채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웃풋 피처맵도 동일한 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height, width, 피처맵의 개수. 그래서 동일한 사이즈가 되기 위해서 제가 제로 패딩을 사용했고 스트라이드도 지금 1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터의 개수도 현재 채널의 개수하고 같게 있죠. 인풋 채널과 아웃풋 피처맵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놓고 저희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7x7 커널을 사용하는 컨볼루션을 한번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제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커널의 사이즈가 7x7이면은 일단 그것을 곱한 다음에 채널의 숫자가 F니까 여기에 F까지 곱하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필터 하나에 사용되는 웨이트의 개수입니다. 제가 바이아스는 잠시 무시하겠습니다. 이런 필터를 제가 F개만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F를 더 곱해줘서 49의 F의 제곱개만큼의 파라미터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계산에서 멀티플리케이션과 에디션이 이렇게 있죠. 이건 뭐냐면은 제가 컨버전을 계산할 때 여기 필터의 한 값과 픽셀 값을 곱한 다음에 이것을 각각 곱해준 다음에 다시 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하나당 곱셈과 덧셈이 한 번씩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웨이트 하나당 이만큼씩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필터를 가지고 한 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쉐어드 웨이트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전체 픽셀을 한 바퀴를 돌죠. 필터 하나로 총 이미지의 사이즈만큼 제가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이 값을 곱해 준 것이 실제로 멀티플리케이션과 에디션 이 페어에 대한 계산의 횟수입니다. 이번에는 3x3 커널을 사용한 이 컨볼루션을 3번을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앞과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각 필터는 어떻게 되죠? 필터 안에 있는 웨이트는 이만큼이죠. 그 여기서 사용되는 필터의 개수가 F개니까 지금 컨볼루션 한 번에 이만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컨볼루션을 제가 3번을 반복했죠. 그러니까 한 번 3을 다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총 27의 F의 제곱개만큼의 파라미터를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멀티플리케이션과 에디션의 페어의 개수는 여기에 저희가 이것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총 이만큼의 계산량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7x7 커널을 사용한 컨볼루션을 한 번 썼을 때는 49F의 제곱이었는데 3x3 커널을 사용한 컨볼루션을 3번 사용했을 때는 27의 F제곱이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이 뒤의 경우가 오히려 파라미터 숫자가 훨씬 더 적어졌네요. 계산량도 여기에는 49의 HWF제곱인데 27의 HWF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량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거기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컨볼루션을 한 번 적용했죠. 그런데 컨볼루션을 3번 적용했으니까 non 리니어리티가 여기는 한 번, 여기는 3번 적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non 리니어리티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를 따져봐도 이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네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컨볼루션을 사용할 때 3x3이나 5x5 이런 작은 것들을 사용하지 큰 것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특별한 목적 때문에 저희가 커널 사이즈를 키우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훨씬 더 작은 커널 사이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최근 모델에서는 커널 사이즈가 1x1인 것도 있고 1x3 이것과 3x1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커널 사이즈를 작은 것을 갖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 안에는 웨이트 값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필터 매트릭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인풋 이미지에다가 필터를 적용을 시키는데 필터 안에 다른 값들을 갖는 필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퓨처맵은 당연히 다른 종류의 퓨처맵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퓨처맵들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낙타 그림이 있는데 이 낙타 그림에 3x3 커널 사이즈를 갖는 필터인데 이 필터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그젬플에서는 인풋 채널의 개수가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3x3 커널 사이즈를 갖는 필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필터 값들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아웃풋 퓨처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필터에 의해서 실제로는 출력되는 값들이 다 그림이 다른 모양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제가 몇 가지만 직접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샘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풋 채널의 값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제가 아웃풋 퓨처맵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3x3 커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풋 이미지를 잘 보니까 여기 경계선을 기준으로 지금 왼쪽은 다 0값이고 오른쪽은 다 1값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필터들을 이제 적용을 해볼 텐데 가장 쉬운 것으로 여기 첫 번째 이 필터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필터를 적용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가운데 부분 몇 개만 적용을 시키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필터를 지금 여기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바로 1이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값만 그대로 여기 보존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 필터를 여기에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값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1이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지금 이런 식의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여기에 있는 값만 1을 곱해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했으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 있는 값만 그대로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는 실제로 그림을 전혀 바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필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겠죠. 이번엔 다른 필터를 볼까요? 지금 여기 필터가 나머지 6개를 보면은 지금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에하고 밑에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밑에 이 그림은 원본 그림과 비슷한데 약간 변형이 있다고 하면은 이 위에 그림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다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밑에 그림과 위에 그림의 필터의 차이는 잘 보면은 여기 있는 필터들은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면 항상 1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더해서 전부 1이 된다라는 말은 제가 이 중에 아무거나 예를 들면 이 필터를 가지고 여기 동일한 값을 갖는 여기에다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여기 값이 실제로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필터를 덮는 이 리셉티브 필드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그림이 거의 변동이 없이 비슷한 그림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의 값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3x3 픽셀 안에 있는 값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거의 다 같은 그림의 변화 없이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경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한 것이 1이 되기 때문에 그림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있는 값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값들은 그 엔트리 값들을 다 썸을 하게 되면은 0이 나옵니다.
0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조금 전 했던 방식으로 거의 비슷한 값들을 갖는 이 픽셀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여기 올 때는 0으로 바뀌죠. 이것이 0이 된다는 말은 제가 이 픽셀 값이 0으로 가까이 갈수록 검은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와 비슷한 방법으로 여기 비슷한 값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 픽셀에다가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값이 0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다 0이 되고, 하지만 여기 경계선이나 이럴 때 약간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거의 다 0으로 색깔이 칠해진 형태가 나옵니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몇 개 필터를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두 개의 필터를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위의 필터는 샤펜, 밑에 필터는 여기 블러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위의 필터는 샤펜이니까 그 경계선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그림을 바꿔주는 거고, 밑에 블러는 경계선에서 좀 더 흐릿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역할을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필터가 이런 필터죠. 지금 가운데 오란 숫자가 있고 그 주변에 -1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필터를 가지고 여기에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2가 나오고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2, -1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1이고 이쪽은 지금 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쪽 경계선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경계선에서 차이가 0과 1이었었는데 여기선 경계선에서 0과 1보다 더 차이가 벌어졌죠. 이 말은 경계선이 더 선명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필터가 가운데 오라는 큰 수가 있고 주변을 작은 숫자 해줬더니 오히려 그 경계가 되는, 그림의 경계가 되는 선에서 더 선명하게 바꿔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 블러 역할을 하는 필터를 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9분의 1이죠. 제가 9분의 1을 다 취해서 다 1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안에 전부 다 9분의 1을 넣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9분의 5가 나오고 여기 밑에는 9분의 3이 나오고 여기는 9분의 2가 나오고 여기는 9분의 8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이 경계선을 따라서 본 것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선 0과 1 이 정도로 차이가 났었는데 여기는 9분의 2에서 9분의 5 9분의 3에서 9분의 5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차이가 줄어들었죠. 줄어든다는 말은 이 그림 자체가 경계선이 더 모호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블러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저희가 이 주어진 인풋 채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필터를 사용해야에 따라서 이 아웃풋을 원하는 방향으로 모습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제가 네트워크에게 이 필터를 직접 주진 않죠. 이 필터에 있는 이 웨이트 값들은 실제로는 이 네트워크가 학습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웃풋 퓨처맵에 어떤 종류의 아웃풋들이 나와야만이 이 네트워크가 그 그림의 퓨처를 찾아낼 수 있는지 실제로는 이 네트워크가 이 적당한 이 필터들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필터들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아웃풋 퓨처맵을 만든 다음에 이 아웃풋 퓨처맵들을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참고를 해서 이 네트워크가 최종적으로 어떤 아웃풋을 결론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을 적용할 때 저희가 이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이 필터의 개수와 필터 사이즈, 커널 사이즈를 말하죠. 이것을 저희가 직접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 이 CNN은 이 필터 안에 있는 값들, 웨이트 값들을 학습을 해서 좋은 피처를 찾기 위해서 이 필터 안에 있는 이 웨이트 값들을 잘 찾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아웃풋 피처 맵이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좋은 분별력이 생길 거예요. 그 말은 이 필터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그래서 필터의 개수가 많을수록 실제로 더 많은 종류의 피처들이 추출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 네트워크는 새로운 데이터, 그죠? 테스트용 데이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패턴들을 인식을 하기에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필터 안에 웨이트 값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아웃풋 피처 맵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의 소스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이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대표적인 4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케라스에서 사용하는 컨볼루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은 1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사용한 것은 컨볼루션 2D인데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 명령 안에 들어가는 제가 직접 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죠. 그것을 제가 어규멘트라고 하는데 그 어규멘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 64라는 것은 필터의 개수를 말하고, 두 번째 3,3은 제가 커널 사이즈가 3x3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트라이드를 줄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1인데 스트라이드를 가끔 2나 3 이렇게 늘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제로 패딩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딩을 정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아웃풋 피처맵 있죠. 그 아웃풋 피처맵의 사이즈들은 이런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쓰는 것이 이 필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터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웃풋 피처맵의 개수하고 같은 거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제가 아웃풋 피처맵 64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커널 사이즈죠. 이것은 제가 컨볼루션에 사용되는 그 윈도우 있죠. 컨볼루션 윈도우인데 높이와 가로 이 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제가 컨볼루션을 사용할 때 이 필터를 여기다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것을 2칸씩 이동할 수도 있고 3칸씩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커널이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연속된 커널이 2칸씩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스트라이드가 만약에 2가 되면은 2칸씩 움직였기 때문에 이때는 피처맵의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피처맵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여기 패딩이라는 건데 패딩에다가 저희가 밸리드를 쓰게 되면 패딩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패딩을 셈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인풋 피처맵과 아웃풋 피처맵의 사이즈를 같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다 0을 채워서 하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컨버션을 취하게 되면은 아웃풋 피처맵의 사이즈가 인풋 피처맵의 사이즈하고 같게 됩니다. 참고로 3x3 커널일 때는 제로 패딩을 한 줄씩 하면 되는데, 만약 저희가 5x5 커널 사이즈로 한다면은 그때는 제로 패딩을 할 때는 2줄씩 0으로 채워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대표적인 4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4개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필터스였고, 그러니까 필터의 개수 여기죠.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였고, 이것이 커널 사이즈죠. 그리고 스트라이드, 여기 스트라이드가 여기 있고, 또 이제 제로 패딩을 사용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컨볼루셔널 2D 안에 있는 아규먼트들입니다. 이번엔 렐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도 한 레이어마다 어떻게 됐었죠? 웨이트드 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죠. 그 액티베이션 펑션은 넌 리니어리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컨볼루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앞에 컨볼루션을 취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각각 픽셀들의 값들이 나오면 거기에 바로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넌 리니어리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레이어 하나가 맞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 안에는 컨볼루션과 이 액티베이션 펑션, 대표적으로 제가 렐루를 사용하는데 이 렐루가 항상 같이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렐루는 모든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취한 후에 반드시 이 넌 리니어리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픽셀마다 이 렐루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픽셀들의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 중에서 0보다 작은 값을 갖는 픽셀들은 전부 다 값을 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양의 값을 갖는 것들은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네거티브 픽셀 밸류를 갖는 그 픽셀의 값들에 대해서는 0으로 그 피처맵에서 그 값들 0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피처맵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음수에 가까운 거고 밝은 색에 가까울수록 양수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많이 검은색들 있죠? 이것은 지금 그 픽셀 값들이 0보다 작은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블랙에 가까울수록 네거티브 값이고 흰색에 가까울수록 포지티브 밸류들인데 렐루를 취하게 되면은 이 검은색들이 다 이제 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지만 실제로는 이 렐루가 있어야만이 넌 리니어리티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항상 컨볼루션과 이 렐루가 같이 붙여져서 하나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형성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맥스 플링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